네, 반갑습니다. 땅엽 생윤 2019년 땅엽 생윤 1-1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윤리학, 시커멓네.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을 건데, 윤리학의 뜻이 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날까요? 윤리학은 도덕적 행동을 혹은 규범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물론 실천까지도 당연히 이어지겠지만 탐구와 실천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게 도덕적인 행동인가, 어떤 게 도덕적인 판단인가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는 게 윤리학이죠. 그러면 윤리학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위아래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첫 번째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 아래 실천, 가로를 묶고 응용이죠.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이 좀 납니까?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을 보면은 이 친구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뭐 윤리 이론을 정당화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근본 원리를 성립과 관련다. 근본 원리의 성립과 관련되고 객관적 보편적 원칙과 관련되고, 예를 들어 덕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그리고 배려윤리, 책임윤리 더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론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을 정당화, 체계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본 원리는 뭐 칸트로 예를 든다면 도덕법칙을 성립하고 도덕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 그게 성립이거든요. 객관적 보편적 원칙, 뭐 유용성의 원리라든지 도덕법칙이라든지 그러한 객관적 보편적 원칙과 관련되는 입장이라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응용 실천 윤리는 이쪽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복잡한 도덕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다 보니까 문제 중심의 윤리학이다. 문제 중심이죠. 윤리학이라는 표현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 중심 윤리학은 2015년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어이구 친구야, 이론 규범 혹은 이론 윤리학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학제적 접근 이런 것들이 응용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러면 색깔을 좀 달래볼까요? 파란색. 이렇게 묶어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규범 윤리학이죠. 규범 윤리학입니다. 규범 윤리학의 키워드 두 개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날까요? 이거 탐구와 실천으로 보시지요. 그럼 쌤님 얘랑 의미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예리합니다.
윤리학은 원래 규범 윤리학이었어요. 그렇죠? 규범 윤리학이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메타 윤리랑 기술 윤리가 등장하면서 그 개념이 조금 달라졌던 겁니다. 윤리학의 개념도 처음에는 규범 윤리학의 의미였으나 나중에 메타 윤리와 기술 윤리를 받아들이면서 성격 혹은 정의가 좀 포괄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세 번째는 요거 안 했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 알죠? 이론적 배경, 이 배경을 통해서 뭔가 판단 실천하게 되겠죠. 뭐 문해아를 낳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낳을지 말지 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하는 응용.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메타 윤리이죠. 메타는 초월하다, 다음, 이후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메타 윤리랑 똑같은 말은 분석 윤리이고, 분석 윤리. 그리고 이 친구는 도덕 언어의 의미를 잘게 쪼개서 이해하는 게 분석이죠. 그리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 입증과 관련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사실 판단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173cm이다. 이게 사실 판단이고, 가치 판단은 뭐죠? 한 땅 잡은 선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가치 용어, 가치 언어로 표현된다면 가치 판단인데, 메탈 윤리 입장에서는 선, 악, 그리고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뜻하는 겁니다. 선악이라든지 당위 같은 이 가치 용어들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단지 무엇일 뿐이다? 단지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스티스,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부정의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싫은 겁니다. 라고 감정 표현으로 그 모든 당위, 도덕적 언어들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윤리가 뭐 필요하겠나? 도덕이 뭔가 필요하겠나? 라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했죠. 그게 도덕적 회의, 좀 의심스럽고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 회의주의입니다. 또 귀결 된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밑으로 내려갑시다. 세 번째는 기술윤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서브스크립션 맞나? 서술한다는 거죠. 도덕적 현상을 저스트 단지 기술하는 겁니다. 성년식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술된 현상의 문화적 현상의 왜 그 문화적 현상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인과관계를 단지 기술 설명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도덕적 관행, 풍습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봅시다. 도덕적 추론, 타당성, 입증과 관련해서 혹은 추론의 과정과 관련해서 혹은 방법과 관련해서 도덕 원리 뭐였죠? 쌤이 예를 들었던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덕 원리였죠. 그러면 사실 판단은 새로운 사례니까 데이트 폭력은 남에게 어떠한 행동이다?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라고 했을 때 밑줄 그어봅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위를 A, 해서는 안 된다. B, A면 B죠. 데이트 폭력은 새로운 사례니까 C,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앞에 나왔죠? A. 그러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를 여기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C가 A면 A가 B니까 이렇게도 되겠죠? C면 B다. 그게 바로 도덕 판단입니다. 도덕 판단은 C는 뭐죠? 데이트 폭력은 조사를 좀 바꿔도 되겠죠. 데이트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겠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추론의 과정,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고 앞서 말했던 네 가지 입장 중에 여기 있는 메타윤리랑 이 친구랑 상당히 연관되겠지요. 다 했나요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론규범 윤리학이 있었고 응용 윤리가 있었고 메타 윤리가 있었고 기술 윤리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윤리학에서 요 네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 규범 윤리학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로 단골로 나오겠죠. 그리고 선택지 오답지로 나오는 거는 메타 윤리랑 기술 윤리가 여러분들을 헷갈리는 매력적인 오답지로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들 한 줄씩 되는 거 있죠. 이게 보기, 기억, 니은, 디귿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본 내용으로 소개했으니까 이렇게 동가리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은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니은으로 아마 제시될 겁니다. 유념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차이점을 알아두기 바라고, 그리고 윤리학인데 이렇게 반으로 쑥 끄면 반으로 이게 사선을 끌 필요도 없죠. 이렇게 그어봅시다.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이 의미 차이가 좀 크지요.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회의주의로 귀결되는데 또 기술 윤리는 일종의 사실 판단 위주로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사실 판단 위주로 기술되다 보니까 과연 메타 윤리랑 기술 윤리를 윤리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지점에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과연 윤리학이라 부를 수 있을까? 윤리학이라 부르기 힘든 지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처음 보면 땅옆 생윤 1-1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